비즈니스 100은 100일 동안 쇼핑몰 사업을 하는 브이로그입니다. 3월 24일 저는 전업셀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의 마감인 300만원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달인 4월 30일에는 총 6,600만원, 순수익 720만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5월 달에는 총 9,500만원의 매출, 순수익 1,080만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100의 100일차 7월 1일에는 총 1억 2천만원의 매출, 순수익 1,33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100일 동안 저는 순수익 3천만원을 벌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객 구매 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면 이 내용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객 구매 여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영상에서도 그렇게 고객 구매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또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디지털 마케터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플로우 자체가 좀 익숙하고, 이 플로우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지라는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아시게 되는 새로운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밑에 있는 표 한번 같이 볼게요.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 구매 전환 및 유지하는 방법 5단계. 처음에 인지라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고려라는 단계. 그 다음 상품을 구매하죠. 그다음 재구매하고 옹호는 바이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최종 단계예요. 이 5단계에 관련해서 이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재구매한다. 이러한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에 따라서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플로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모든 업무들이 결국 우리의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은 고객이잖아요. 그럼 그 고객이 어떻게 내 제품을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차트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구매 여정 단계를 제가 인지, 그 다음 고려 1, 고려 2, 구매, 고객 경험으로 이 내용을 다시 재구성했어요. 재구성한 이유는 이 재구매와 옹호 단계는 우리한테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다.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를 한다면 재구매와 옹호는 되게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브랜드가 아니고 온라인 판매로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수익을 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 생업이죠. 부업일 수 있는데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재구매와 옹호는 현재는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했어요. 중요한 부분으로만. 인지, 고려 첫 번째 단계, 고려 두 번째 단계, 구매 단계, 고객 경험 단계, 그렇게 5개의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인지라는 건 고객이 상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면 상품 등록이라는 액티비티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하나의 폴더라고 하면은 이 투두가 그 폴더의 하나의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주제가 액티비티 내용이고, 그 액티비티와 관련된 실제 내가 해야 될 행동들, 투두 리스트, 그 해야 될 행동들이 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백 챌린지를 진행했을 때가 4월 달이죠. 4월, 5월, 6월 달에 진행을 해서 월 매출 1억,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이 첫 번째 단계에는 그 상품 등록하는 액티비티라고만 정의를 했었어요. 상품 등록은 얼만큼 내가 상품을 많이 등록할 수 있냐. 근데 저는 하나의 상품을 디테일하게 등록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등록을 했죠. 대량 등록은 아니었고, 뭐 구매 대행도 아니었고, 반자동 등록이라고 해서 그 상품을 어떤 프로그램 솔루션 통해서 등록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템플릿으로 등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도 아니고 저는 제가 스스로 소싱한 상품 하나하나를 상세 페이지 나름 만들어서 상품명 입혀서 금액 설정해서 등록하는 약간 정석에 가까운 방법으로 상품을 등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4월 달에 시작했을 때는 7개 상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5월 달에는 9개, 6월 달에는 13개 상품, 이렇게 상품군을 늘려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상품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상품을 등록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인지에서 제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고려 첫 단계. 고객이 상품을 고려하는 단계. 그러니까 내 상품을 고객한테 노출하는 결국은 노출 전략이에요. 이 노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판매 채널을 늘리자. 그 다음 광고를 하자. 그 다음 블로그랑 SNS를 하자. 그 다음 제휴 채널에서 내 상품을 홍보해보자. 이렇게 이제 노출을 높이는 전략들이죠.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노출을 높이는 이 전략 자체를 시행을 했다. 그래서 고려 첫 번째 단계. 노출을 높이는 전략. 그 액티비티에서 제가 실제로 했었던 활동은 판매 채널이 이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7개로 시작을 했고 10개까지 늘렸어요.
그 10개까지 늘려서 판매 채널 3개를 추가했다. 이제 S사는 신세계고 SSG닷컴이고 H는 현대 EGL이고 버티컬은 대전 사랑몰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이제 쓰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매출은 높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팔려요. 그런 버티컬 커머스에 제가 실제로 등록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위해서 영상 홍보 제작 이런 걸 하자라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SNS나 블로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블로그랑 SNS를 채널을 개설을 했죠. 제 쇼핑몰과 관련된 블로그 하나 만들었고요. SNS, 인스타그램 하나 만들어서 컨텐츠 마케팅이죠.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거. 그래서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줌으로써 나의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자연스럽게 나의 상품 탐색하기로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전환해서 내 상품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결국 컨텐츠 마케팅인데 결국 컨텐츠 마케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길게 가려면 해야 되는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투두리스트에 넣었단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휴 채널. 제휴 채널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카페 있죠. 맘카페. 맘카페에 아이디를 실제로 만들어서 개설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맘카페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방문수 뭐 30, 50, 글쓰기 3회, 5회 이렇게 이제 최소한에 달성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제 나름대로 정해서 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활동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한번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려 2단계. 고려 두 번째 단계는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했었던 활동들입니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 상품을 노출을 많이 시키면 결국 내 상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지 말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나가면 이탈이에요. 나가면 이탈이고 구매하면 전환이에요. 그럼 구매를 많이 하게 하는 게 결국 나의 몫이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환을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서 액티비티를 만들었고 푸드를 결정한 거예요. 이벤트 프로모션을 아무래도 많이 하면 고객들이 상품을 많이 사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허접한 상세 페이지보다 그럴싸한 상세 페이지. 그렇게 이제 상세 페이지를 고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카피라이팅, 어떤 문구로 할지. 그리고 GIF 파일들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왔던 거죠.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는 저는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거. 네이버에서 첫 구매하면 할인할 수 있는 걸 줬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시키자. 그리고 리뷰를 많이 쌓으면 그만큼 많이 구매한 거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좋죠. 이 상품은 많이 구매했네. 나도 이거 사야지. 크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뷰를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리뷰 포인트를 주자. 이거는 네이버 같은 데에서는 바로바로 설정할 수 있어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일페이로 이제 얼마 정도 충전해주고 11번가도 SK 무슨 포인트인가 그걸로 또 전해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리뷰 포인트를 주는 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 GIF 제작.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서 GIF는 가장 중요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맨 처음 보이는 게 GIF 여야지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IF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GIF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내 상품을 구매한다. 그럼 구매한 고객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 배송 안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내가 구매했어. 그러면 언제 배송되지? 이거 말고는 크게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배송할 때까지는. 배송이 오면 이제 뭐 다른 문제지만 배송할 때까지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배송 안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배송 안내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해서 요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보낸 제품을 고객이 받겠죠. 그럼 그 고객이 뭐 포장을 뜯어볼 거고 상품을 보겠죠. 상품을 보고 사용을 해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고객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이 5번째 단계라고 했고요. 고객 경험에 관련돼서 제가 해야 되는 활동들은 아무래도 고객 만족을 위해서 CS 처리 그리고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지속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은 첫 번째는 CS 채널을 위해서 카톡 채널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만족도를 위해서 안내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오늘 받았다. 그러면 내일 모레 한 이틀 후에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요. 뭐 만족하셨나요?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서 그 밑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상품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단계를 제 나름대로 나누어서 푸드를 잡았다. 이게 핵심이에요.